자, 오늘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만 좀 모아놨습니다. 특히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은행이라는 존재가 아직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돈을 불려줄 거라 생각이 되시는 어른들도 많고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원금을 보존해 준다. 이 얘기 정말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아직까지 은행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지금 투자 얘기만 나오면 사실 굉장히 치를 떨려하고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분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국장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장. 국내 주식. 삼성전자만 들고 있어서도 괜찮았는데 그 제외 잡주를 너무 많이 갖고 있고 테마에 따라가고 정치에 따라가다 보니 이리저리 흔들려서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은행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 넣어서 원금을 지키는 것도 안전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원금이 녹아 들어가는 시대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몇 가지 찝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제만 해도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뉴욕 증시가 지금 애플이 4%, 그다음에 누구나 좋아하는 엔비디아 이제 1% 가까이 올랐고 지금 나스닥 이제 뭔지 아시죠? 나스닥 QQQ ETF 나스닥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한 5% 6% 올랐고요. 이제 마이너스 한 15%에서 20%로 떨어졌으니까 올해 한 3월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한 플러스 20% 올랐을 거예요. 자,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합니다.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중요한 타이밍 시즌이 왔다. 왜냐? 작년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제 3, 4%가 좀 올라왔어요. 우리가 제일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 쌍고점이라고 하죠. 제 쌍고점을 돌파하냐 마냐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보는 이제 개인적인 뷰는 뭐냐 말씀드리지만 홀딩 해야 된다. 주식을 계속해서 뭔가를 더 사는 것보다는 지키고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지금 트럼프가 내년에 정치 이슈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자, 근데 이제 아무튼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가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장이었지만 애플이 4% 이상 반등을 하면서 장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나온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반도체 공장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애플이 이제 6천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것도 너무 희소식이었고 너무 좋았죠. 그리고 미국에 짓는 제조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는 무관세하겠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세가 면제가 돼요. 다시 한번 좀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이 소스들이 생기는 거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증시에 힘을 실어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9월 이후에도 약간 나스닥이 좀 더 미국 증시가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이슈였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그 트럼프 행정서명을 했죠. 그 미국인들, 직장인들 401k 퇴직연금에 무엇을 포함하나요?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사모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퇴직연금에 포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행정소명이 들어가니까 또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당시 한번 증시에 또 기름을 붓는 효과가 됩니다. 자, 나스닥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떨어지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또 트럼프가 계속해서 증시를 부양하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가 아무튼 우상향할 거라는 이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보니까 9월달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일 것 같아요. 제 생각.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는 뭐 환율, 금리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측할 수가 없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9월달. 9월달 금리 인하, 저는 내려갈 것 같고, 아마 증시가 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충성파가 뭐예요? 이제 연준 이사로 간다고 하죠. 미란 위원장. 스티브 미란 CEA 위원장을 지명했다고 합니다. 파월 대신에 또 대체자가 또 이제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금리나 좀 이슈를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앞서 얘기했지만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가 더 좋다는 이야기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상법 개정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저평가됐다. 이제 우리나라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PBR이 아래다, 저평가됐다. 이제 기대가 물론 올해는 저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번 실수해서 물리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국내장 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영원히 좋으란 법은 없다. 왜? 세계 증시의 60%가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우리나라는 2%, 정확히 얘기하면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을 1.8%가 되는 이 변동성이 있는 데다 맡길 것이냐, 60% 이상 되는 세계 경제에 맡길 것이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달러에 투자할 것이냐, 원화에 투자할 것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원화는 녹습니다. 달러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금융위기가 발생이 되면 달러는 더더욱 올라갑니다. 그러니 미국 주식은 들고 있다가 손실이 나도 달러가 올라가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으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빨리 끝낼 건데, 제가 이 영상을 볼 때 오늘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M2 통화량, 여러분, 돈이 녹습니다. 돈이 녹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녹냐?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M2 통화량. 돈을 여러분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구마구 찍어내고 한국도 마구마구 찍어내요. 근데 이 마구마구 찍어내는 속도가 지금 대한민국이 6%예요. 공식적으로 6%예요. 6%. M2 통화량. 근데 만약에 이게 10% 이상이라고 비공식으로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3, 4% 저축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정치 얘기, 뭐 금융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돈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 맡기면 2%, 3%, 4%, 와 박수 칠 거 아니야. 물개 박수 4% 준대. 근데 M2 통화량이 6에서 10%예요. 이미 돈이 막 고삐뿌리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과 부동산을 들고 있어야 돼. 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돈은 10%로 풀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 3%를 맡긴다? 그러면 7% 가지고 은행은 거기다 더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빨리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돈을 모으며 월급을 받으면 뭐부터 해라? 집부터 사라. 이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어릴 적 우리 부모님이 뭐 투자 이런 건 몰라도 살아보니까 이 삶의 지혜가 다 있다더라. 집부터 사라는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 돈이 그렇게 풀리고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더라. 이런 부분들이 어른들의 지혜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이제 전문적으로 회계적으로 뭐 M2 통화량,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투자 뭐 S&P 500, QQQ 5에서 10% 나니까 이제 이렇게 산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 통화량이 너무 고삐 풀린 듯이 풀리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축 은행에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제가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S&P 500 10% 연간, 그 다음에 QQQ 나스닥 ETF 10에서 15%.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QQQ를 사시면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계좌를 개설해주고 하나씩 사줬더니 지금 후회해요, 안 해요? 그쵸? 다 돈 벌었잖아요. 그쵸?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저축하지 마시고 꼭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도움이 되는 영상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시 강조하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 세 가지 말씀드리면, 팔란티어, 테슬라, 코인베이스나 서클, 로빈후드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영상 마지막이지만 저는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비트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한번 해봐.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화이팅! 아빠, 음. 가족 전화번호